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11월 14일이네요. 일단 11월 14일, 매월 14일이 되면 이제 무슨 데이, 무슨 날, 이런 게 있죠. 화이트데이, 발렌타인데이, 이런 식으로. 11월 14일은 바로 무비데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발렌타인데이 데이 때, 초콜릿을 주고, 그 다음에 화이트데이 때 사탕을 받고, 그 둘이 서로 마음이 맞으면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거쳐갖고, 11월이 되면 같이 영화 구경을 보러 간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글쎄, 요즘 젊은 사람들의 감성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겠죠. 그렇게, 보고, 일단은. 일단 그런 상업성이 짙은 그 비공식적인 그런 기념일 이외에, 오늘 또 이제 몇 가지 그 중요한 그 사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좀 뭔가 하다라고 생각 이제 됐던 게 여러 가지 그 이제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 1983년쯤 일입니다. 우리나라 그 방송 사상에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킨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가 1983년 6월 말인데 초여름이죠. 아주 더워져가는 그런 날씨에 방송 프로그램의 한 코너인데 이게 원래 지금 이 목적을 갖고서 운영됐던 그런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 어떻게 한 코너에, 그 방송 프로그램 중에 한 코너에서, 이산 가족을 찾는다 해갖고서, 서로 이제 자신들의 정보를 갖고서 이렇게 문의하는. 그래서 이제, 이게 비슷하니까, 이 둘이 혹시 인척관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해당 당사자들의 이제 얼굴, 영상을 띄워갖고 서로 보면서 이제 서로 지난 날을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게 맞다 아니다 이걸 갖다 이제 확인하는 그런 한 코너였어요 프로그램에. 그런데 그때 아마 그 첫 방송에서 아마 만났을 거예요 서로. 하도 오래돼갖고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바로 이제 6.25 사변으로 인해서 그 헤어졌던 가족이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북한 그 괴뢰군 인민군들이 이제 이 탱크를 앞세우고서 막 쳐내려오니까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일단은 남쪽으로 피난을 가야 되잖아요. 폭탄이 날라오고, 그다음에 총알이 날라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피난을 가다가 이제 손을 놓쳐갖고서 이제 가족이 떨어졌다든가 아니면은 출발이 서로 달랐는데, 목적지에 와서 이제 서로 못 만나갖고서, 그게 이제 몇십 년이 이제 가게 된 그런 이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6.25 사변으로 인해서 이렇게 헤어진 가족들이 이제 그 사람들뿐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그 방송을 본 사람들이 나도 6.25 때 헤어진 그 동생이 있고 아니면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좀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아마 문의가 엄청 들어간 거죠.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이 방송국 입장에서도 그런 문의를 외면할 수 없으니까 이제 하나씩 둘씩 이렇게 이제 사연을 보내주고 얼굴을 내보내주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전국적인 센세이션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도 여의도에 가면 KBS 1TV 그 건물이 있죠. 네. 그거 가보면 그 담벼락이 전부 다 그냥 가족을 찾는 방이 그냥 있었던 그런 날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1983년 6월 말부터 시작이 돼갖고, 바로 이제 오늘, 그 11월 14일 날 이제 이게 방송이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근데 더 이상 이제 만나기도 힘들고, 이제 확률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방송을 이제 그때 이제 종영을 한 거죠. 예. 근데 그래서 이제 바로 이 재상봉 프로그램이 종방을 한 날이기 때문에 이 순간을 좀 되돌아보자 해서 방송을 만들었는데, 분명한 것은, 그때 이제 사람들이 그랬죠.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갖고, 너무 늦게 이걸 했다라고, 막 질타를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TV라는 그 어떤 영상 매체가 그래도 어느 정도 보급은 돼야지 이게 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TV만 보급되면 뭐예요? 그 영상을 서로 매칭시켜 줄 수 있는 그 네트워크가 구성이 돼야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 50년대는 전쟁하느라고 힘들었고, 60년대, 70년대 경제 개발한다라고 해서 이제 도저히 생각도 못 하고 있다가, 80년대 들어서면서 TV가 막 보급이 되고, 그때 이제 통신혁명이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전두환 대통령이 전자기관기를 그냥 대량, 그, 회선수가 엄청 많은 전자기관기를 갖다가 이제 개발하고 그다음에 수입도 하고 그래갖고서 전국적으로 이 통신망이 그때 갖춰진 거예요. 그런 인프라가 갖춰지니까 이게 가능했던 얘기지. 그 이전에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서로 네트워크 구성이 안 되는데 저쪽에서 띄우는 영상을 이쪽에서 볼 수가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기술적으로 그게 가능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기반 시설이 갖춰지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사연을 서로 주고받는 일들이 가능해졌다라는 얘기죠. 늦었다라기보다는 우리 시대가 우리 경제 상황이 그걸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었다는 얘기죠. 그걸 감당하기 시작한 게 80년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제 해석입니다. 네, 하여튼 분명한 것은 TV 보급이 확충이 되고, 그 다음에 각 방송국에서 송출하는 전파 영상을 서로 볼 수 있는 네트워크가 구성된 결과에 의해서 예, 만들어진 필연적인 그런 현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즉 가난하면은 TV를 살 수가 없죠. 아무리 보고 싶으면 부모 자식을 TV가 없으면 서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낙후돼 있을 때는 하고 싶어도 못한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고 우리 경제가 성장을 해서 그런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뭐 모든 그 인프라가 갖춰지고 나니까 그때 가서야 가능했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늦게 이런 일을 했느니 뭐냐 하는 그런 질타는 좀 뭔가 시대착오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됐든 GDP 퍼 캐피타죠. 예. 1인당 그 GDP가 어느 수준에 올라와야지 뭐 민주주의도 가능한 거고 아무것도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솔직한 얘기가 뭐 막말로 가랑이가 찢어지게 가난한데 뭐가 민주 뭐 이런 거 찾으면 뭐해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그래도 정말 먹고 살 수 있게끔 만들고 그다음에 국민 소득을 올려주고 한 그런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다 가능했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요. 뭐 요즘 그러한 혜택을 다 누리고 살았던 인간이 지난날 그 욕을 먹어가면서 이 나라 경제를 살리려고 애썼던 그런 지도자들을 폄훼하고 욕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아마 언젠가는 벌 받을 겁니다,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면 안 돼요. 자기들한테 고마움을 선사해 준 사람은 욕을 하면 안 되죠. 이념이 그렇게 뭐 무서운 거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할 말은 많지만 오늘의 주제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프로그램이 마치 KBS 방송의 대명사인 것 같이 그렇게 됐었죠. 그 다음에 KBS의 모든 것이 그냥, 뉴스를 빼고, 뉴스 시간에도 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대폭발이 됐습니다, 그때. 그래서 국민들이 눈만 뜨면 이제 TV에서 이 사연을 보고 또 상봉하는 순간이 서로 확인이 돼 갖고서 이제 내 아들아, 뭐 어머니 아버지 막 그렇게 이제 서로 감동에 그냥 북받쳐서 울고 불고 할 때 온 국민이 정말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기뻐했던 또 만나지 못했을 때 서로 뭐가 안 맞아서 아니구나 하고 확인이 됐을 때 안타까워했던 그런 기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네, 남북 이산 가족 찾기 그야말로 잊혀진 이름을 그때 이제 불러본 거죠. 예, 1953년에 이제 정전협정이 되죠. 우리는 휴전협정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그 영문에는 정전협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이 이제 분단이 됐죠. 물론 뭐 분단은 그 이전에 됐지만 그야말로 이제 전쟁을 치른 다음에 그 전쟁으로 인해서 엄청난 그 이산 가족이 생긴 거예요. 한반도 허리가 딱 끊어지고 그다음에 수많은 가족들이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고 막 헤어진 거죠. 정말 지금이니까 우리가 뭐 그런 저런 거 이렇게 가슴에 와 닿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그 순간을 생각을 해보세요. 저게 폭탄은 날라오죠. 뭐 피난 가자라고 했는데 이제 뭐 아버지하고 형은 뭐 집에 나갔다가 뭐 어디로 갔는지 연락도 안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죽어도 난 여기서 죽겠다라고 떠나질 않지. 그러면은 그 정말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 상황이라는 것은. 그들의 얘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때 당시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어, 이 6.25가 1950년이기 때문에 6.25 동의가 76세죠. 우리 나이로. 그러니까 그리고 6.25 동의면 사실 그 기억이 없죠. 가난하기였기 때문에. 확연한 가난하기였기 때문에. 제가 1955년생이지만, 물론 그 어려웠던 그 시기지만 그 시기 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듯이 6.25 동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적어도 저때 당시에 가족을 서로 알고 이해하고 그때 상황을 파악하고 하려면 이미 80이 다 넘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대한민국 그 평균 수명이 80대 초반인데 이제는 저런 사연을 가진 사람들도 그 사연을 가슴에 다 담고서 이제는 다 이 땅에 거름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이미 흙 속으로 다 묻혔다는 얘기죠. 정말 오늘은 그 남북 이산 가족 찾기 방송이 역사 그 안에 담긴 눈물의 기록들을 함께 좀 담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6.25 사변 당시에 뭐 엄청나게 그 피난 가는 모습이 눈에 선하지 않아요? 네. 6.25 전쟁은 약 1천만 명의 이산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사람들은 서로 소식을 찾기 위해서 우편, 방송, 신문사로 몰려들었죠. 그러나 저게 1980년대 이전에는 그렇게 활발하지 못했었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이제 남과 북으로 문이 닫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서신이라든가 방문 이런 것은 생각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 갖고서 만나지 못한 가족이 수십 년을 그냥 모른 채 헤어진 채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하여튼 그때 마치 어린아이가 하느님한테 그 편지를 보내듯이 그런 편지는 그 보고 싶은 사람한테 전달이 되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세월이 더 갔고, 그다음에 이제 뭐 갔다 하더라도 TV라는 매체가 없었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실화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 장면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1983년 6월 30일 한국 사회를 뒤흔든 한 방송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이산 가족을 찾습니다죠. 네. 당시 KBS는 한 1시간짜리 특집 생방송으로 기획을 했지만 예상치 못한 반응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제 기억이 바로 이제 이 줄로 함축된 거죠. 네. 그야말로 이거 어떻게 한번 해봤는데 이게 세상에 기가 막힌 그런 이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거예요. 서울에 계신 어머니, 하고 이제 서로 이제 그 통화를 하는 거죠. 그 방송, 그러니까 그 TV 화면에 양쪽 방송국 화면을 동시에 띄워놓고서, 이제 어머니는 서울에 계시고, 그다음에 아들은 이제 어디 지방에 어디 이제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계신 어머니를 향해 갖고, 저 평양에 살던, 누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서로 그 기억을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 엄마 이름이 뭐냐? 어느 영상을 제가 본 기억으로는, 방학이에요. 이름이. 엄마 이름이 방학인데, 아들은 방학기로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방학기라고 하니까, 아니, 방학이지.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은, 위에 형 이름이 뭐냐, 동생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밑에 여동생 이름이 뭔지 아냐, 그러니까, 이쁜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이쁜이 옆에 나와 있다. 정말, 아유, 정말,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저도 울컥하네요. 네. 네, 하여튼 눈물 섞인 그 목소리가 전국을 울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날 이후에 방송국에는 하루 10,000통이 넘는 편지가 쏟아지고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손에 사진을 들고 사연을 쓴 종이를 들고 방송국 앞에 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의도에 있는 KBS 건물 외벽이 사연과 이름으로 빼곡히 기록한 방으로 도배를 했었죠. 아마 여러분들 자료 화면을 찾아보시면 다 볼 수 있을 겁니다. 지방은 지방대로 그랬죠. 방송국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연을 서로 소개하고 사연이 비슷하다. 물론 이제 그 사이에서 그 확인을 해주는 작업을 하느라고 엄청난 또, 사람들, 그 기술자들, 자원봉사자들 동원이 됐겠죠. 그래서 그걸 맞춰보고서, 글쎄요, 요즘같이 이 디지털화 돼 있었더라면 아마, 사연을 딱 집어넣고서 비슷한 거 찾아내라고 하면 바로바로 찾아냈을 건데, 그때는, 아날로그 시대였기 때문에 일일이 그냥 이제 사연을 읽고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인력이 또 동원이 됐겠어요. 네, 하여튼 그 장면은 그대로 한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이제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방송을 통해서 아버지 얼굴을 이제 본 거죠.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다라는 그 아들의 이제 이야기죠. 그야말로 이산 가족의 그 상봉의 순간은 그 자체로 이제 기적이나 다름없었던 것입니다. 그 방송이 138일간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찾은 가족이 약 1만여 명 정도. 그리고 등록된 이산 가족은 10만 명에 달했는데, 뭐 다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뭐 죽은 사람은 뭐 죽은 대로, 그다음에 서로 기억이 안 맞으면은 사실은 뭐, 인척 간인데도 부모, 형제, 자식 간인데도 불구하고 기억이 달라서 또 못 찾은 경우도 있었을 거고. 뭐 그야말로 그때 당시에는 그 대한민국 전체가 울었죠. 진짜 눈물의 대상을 참정했습니다. 그땐 정말 울지 않고서는 TV를 볼 수가 없었어요. 저도 참 TV를 보면서 엄청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물론 다행히 이제 저는, 물론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이제 피난을 이제 가셨었지만, 보은, 제 고향이 충북 증평이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보은 쪽으로 이렇게 이제 가다가 이제 돌아왔다라는 그런, 어머니가 이제 그런 말씀하셨고, 아버지는, 뭐, 피난을 멀리 가시지 않았는데, 바로 영장이 나와서 징집이 돼서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이제, 괴뢰군들하고 그 인민군이죠, 그때 당시에. 서로 전투를 벌이고, 고지전도 이제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아버지 일기를 보면은. 결국은 이제 그 전투로 인해서 훈장도 받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가신, 물론 이제 전쟁 끝나고서 이제, 음, 2005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지금은 그 우공장을 이제 받았기 때문에 현충원에 지금 계시죠. 예. 저희 집안은 그래서 이산 가족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북한 쪽에서 살다가 넘어온 분들, 이런 분들은 정말, 그리고 또 뭐 남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난을 가다가 가족이 흩어져 갖고서, 여러분들 그 국제시장인가 그걸 보면 여기도 그 국제시장에도 그 단면이 하나 나오죠. 그 빅토리호를 이제 이렇게 올라타다가, 그 여동생 손을 놓치죠.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내 얘를 찾아갖고서 갈 테니까 네가 먼저 가라. 그러면서, 너는 아직 나이는 어리지만 내가 아들이니까 이 집안에 네가 이제 기둥이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잘 모셔라. 혹시 아버지를 못 만나더라도. 그래서 이제 부산 와서 이제 국제시장에 와서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나중에 미국에 살고 있는 그 손을 놓친 여동생을 만나는 장면이 국제시장에 나옵니다. 물론 그건 이제 픽션이겠지만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게 바로 이 이산가족 찾기 행사였습니다.
네, 하여튼 이산가족 찾기 행사는 KBS 이 행사는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이라는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이라는 거대한 명제를 다룬 최초의 민족적인 이벤트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1970년대 북한이 조청령 인사들을 북으로 막 초대하는 일이 있었죠. 근데 그것은 북한의 얘기고 상당히 정치적인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때 이제 거기가 어디죠? 니이카타인가? 그 일본 그 나가노 현에 있는 그 항구죠. 거기서 북송선을 타고서 이제 그 만경봉행마를 타고서 이제 북한으로 갔는데 그 사람들 다 후회를 하죠. 네. 왜? 뭐 지상낙원 같이 선전하던 그 북한이 가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자,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의 말은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렇게 세상이 진짜 소크라테스 형한테 물어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세상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다들 공산주의를 좋아하는지. 결국은 그런 세상을 만들어서 살다가 아차 싶으면 그때 늦은 거예요. 지금 북한을 보면 알잖아요. 권력을 가진 사람은 호의호식하지만 나머지 국민은 대다수 가난에 허덕이는 그런 경제적으로 낙후된 그런 집단, 그런 국가. 그걸 만들어내는 게 바로 공산주의 사상이다라는 겁니다. 예, 하여튼 1983년 이 이산 가족 찾기 행사를 시작으로 이 방송이 시작이 됐는데 이 방송이 이제 그때 이제 종영이 된 게 바로 이제 오늘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983년 11월 14일 종영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더 이상 뭐 이제 찾아지질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1983년 12월 15일부터는 또 제1동포 고국 방문단 환영 행사가 환영 대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물론 바로 다음 날인데 이것은 뭐 서로 연관성 있는 건 아닙니다. 별도로 추진해 오던 그런 프로젝트였다고 기억이 돼요. 글쎄요, 제 기억에는 그때 당시에 어, 이화연의 김옥길 총장이 뭐 그분도 이제 북에서 오신 분이죠. 그 김동길 연세대 교수 이제 누님 되시는 분인데 어, 문교부 장관으로 임명이 그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문교부 장관으로서 아마 그때 당시에 저 일을 갖다가 고국 방문단 환영대 이런데 이제 중책을 맡았었던 것 같아요. 저도 뭐 아주 오래전 일이라 정확하게 기억은 안 되지만 그때 고국 방문단 제일동포 고국 방문단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 국립극장이라든가 이런 데 이렇게 이제 와서 이제 그 자리를 한 가운데 김옥길 그때 당시 문교부 장관이 뭐 환영상가 뭐 이런 걸 했던 그 기억이 이제 있습니다. 혹시 틀리면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맞을 거예요. 제 기억엔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985년이 돼서 9월 20일부터 23일까지 이제 남북 적십자사가 주관해서 이산가족 상공행사가 평양과 서울 오가면서 그때부터 이제 실시가 됩니다. 아마 이산가족 상공행사는 뭐 많이 기억을 하실 거예요. 뭐 금강산에 가서도 했고 서울에 와서 코엑스에서도 한번 했고 뭐 그러나 사실은 이산가족 상공을 해봐야 3일인데 그 3일간 물론 뭐 내 가족, 부모, 형제, 그다음에 친척들이 살아있다라는 걸 확인을 하지만 그때 그 북한에서 내려온 가족들이 전부 정치적인 발언만 하잖아요. 나는 장군님 보고 안에 아주 잘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물론 뭐 그런 얘기를 들은 이제 이 남한 쪽 사람들은 참 속으로는 어이없지만은 그러냐고 그리고 선물도 많이 이제 앵겨주고 그러나 그 3일 72시간이 지나면은 또 떠나야 되잖아요. 버스를 타고 떠나는 그 모습을 그 그 차창 바깥에서 이제 붙들고 막 그 손을 흔들고 뭐 눈물 흘리고 하는 그런 이별의 장면. 정말 이건 민족의 비극입니다, 진짜. 결국은 이런 민족의 비극을 만들어낸 게 누구예요? 전쟁을 일으킨 자들입니다. 예. 그런데 작금의 정치인들이 왜 이렇게 북한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어리석은 인간들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이산가족 평균 연령이 80세가 이제 다들 넘었죠. 아까 6.25동이가 76세라고 그랬는데 뭐 이제 뭐 기억을 하는 어렴풋이라도 기억을 하는 사람들은 80세가 다 넘었어요. 하지만 그 80세가 넘은 그분들 기억도 아주 어린 시절의 기억에 국한될 뿐이죠.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아직 뭐 이름을 불러보지만 서로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더 이상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냥 그렇게 한 세대가 흘러가고 그렇게 이 땅을 살다간 사람들은 그냥 숨을 거두고 이 땅에 거름이 되기 위해서 흙 속으로 돌아가는 그 일뿐이 남은 게 없어요. 6.25 뒤에 태어난 저도 그런데 뭐 그분들이야 뭐 더 그렇겠죠. 자, 어찌됐든 2025년 현재 오늘 11월 14일이죠. 남북 간의 그 공식 상봉은 2018년 이후에 이렇게 딱 이제 멈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가족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재 진행형의 과제이지만 제가 볼 때는 현재 진행형도 아니고 이제 모두 과거가 되고 말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이름을 불러본다는 거 절대 잊지 않겠다라는 그런 약속이죠. 하지만
모르겠어요. 이런 가족 자신들은 잊지를 않겠지만 세월이 잊게 만들죠. 세월이 그렇게 야속한 겁니다. 네, 하여튼 남북이 이산 가족 찾기 방송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아픔과 희망이 담긴 그 우리의 역사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오늘도 누군가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아직 남아있겠죠. 그렇다라고 하지만 이산 가족의 한을 품은 그 세대는 이 땅에서 이제 거의 사라졌다라고 봅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네요. 예, 얘가 가슴 아프고 슬픈 그런 사연. 내 시작은 모두가 나라를 일제에 넘겨주는 것에 영혼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선적으로는. 일제에 넘어갔기 때문에 되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해방이 됐지만 38선을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그어졌고 그렇다고 미국 소련을 원망할 수도 없어요. 그 시대 국제 정치가 그렇게 돌아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은 소련 군정, 남한은 미군정 이렇게 실시를 하면서 분단이 이제 돼버린 거죠. 그리고 초기에는 서로 왕래가 이제 되긴 했었지만 6.25 사변을 이제 거치면서 아주 비겁한 전쟁이잖아요. 선전포고도 없이 그냥 새벽 4시에 그냥 야포를 쏴가면서 탱크로 밀고 내려오는 그런 전쟁. 비겁한 전쟁입니다. 네, 너하고 한판 붙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싸워도 싸우는 거지. 가만히 넋놓고 있는 사람 뒤통수 치는 거하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이 6.25 사변이라는 그 비겁한 전쟁 때문에 모든 게 이렇게 됐는데 결국은 따지고 올라가다 보면 나라를 잃어버린 그 탓이에요. 뭐 누굴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다 우리 자신한테 원인이 있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모두 부러워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이때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그 덕분에 확 떠버린 음악이 있습니다. 음,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라는 노래죠.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제가 어려서 많이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사실은 이 노래가 그 이산가족 그 상봉 때문에 나온 노래가 아니에요. 노래를 부른 분이 그 곽순옥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 우리 동네 그 회원 이름하고 똑같은데 이 1958년에 이제 미8군에 데뷔한 그 육체파 여가수라고 합니다. 저도 기억은 없습니다. 근데 저 노래는 기억을 해요. 참 어려서 많이 따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1962년에 HLKA 라디오 연속극 주제가로 남과 북 이게 그 어떤 연인의 순애보를 그린 그 이제 드라마인데 라디오 드라마죠. 그때는 TV라는 게 일반화되어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저 노래를 기억하는 겁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62년이면 제가 이제 국민학교 1학년 들어갈 때인데 하여튼 정말 그 노래 60년대 공전의 히트를 친 노래예요. 그래서 국민학교 다닐 때 많이 그 이제 따라서 불렀습니다. 요즘은 뭐 아이들이 뭐 참 갖고 놀 것도 많고 그다음에 뭐 노래도 뭐 어린이들 노래도 많이 나와 있지만은 저 때만 하더라도 물론 동요가 있었지만 동요도 동요지만 하여튼 그 어른들이 불렀던 그런 노래 많이 따라 불렀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아주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는 이산 가족과 관계없이 그 이전에 발표된 노래예요. 그 라디오 드라마 주제가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람을 찾다 보니까 정말 이 사람 누구 모르냐고 이렇게 물어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목이 너무나 딱 절실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산 가족 찾기 프로그램의 이제 타이틀곡이 돼버렸죠. 자, 그러면서 83년이니까 6.25가 53년에 끝났죠. 딱 그야말로 30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그 이제 노래가 나왔어요.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이 서른도십니다. 바로 서른도를 스타덤에 올려놓은 노래였죠. 네. 서른도 뭐 나중에 뭐 많은 그 히트곡을 내죠. 분명 이영춘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잃어버린 30년이 그때 당시 사회상에 딱 맞는 그런 음악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또 이 음악 역시 공전의 히트를 이제 치게 됐죠. 그 두 곡 모두 한번 감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곽순옥의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그다음에 서른도의 잃어버린 30년.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세계 당뇨병의 날이네요. 1991년에 이제 기념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무비데이 말씀하셨죠? 상업적인 그런 기념일이라고. 자, 그리고 오늘이 또 박정희 대통령의 탄신일이 되겠습니다. 1917년 생이시죠. 네.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던 해였습니다. 네. 네, 이상 오늘 11월 14일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네요. 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지 않으셨다면 꼭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김영로 TV에서 살펴본 오늘의 날짜 이야기 바로 이산가족 찾기, 그다음에 종방된 날이죠. 그다음에 당뇨의 날, 무비데이,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탄신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